세월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과 작별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함께 꾸리던 부부들이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거리감을 느끼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통계로 보면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2025년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체 이혼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치는 25%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25년 사이 무려 8배가 드러난 셈입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50대 이후 부부의 이혼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이혼 연령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것도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 건수도 지난 10년 사이 47%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 가장 늦은 이별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황혼이혼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단어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68세 부부. 두 사람은 3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조용히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 묶여 살았고 은퇴 후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내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평생 일터에서만 살던 사람이 가정 속의 손님으로 변해버린 시간. 아내는 어느 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보다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와의 긴 대화 끝에 부부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코 해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엔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움과 생활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70세 여성도 비슷했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무시와 잔소리가 쌓이고 쌓여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 나이에 이혼이 무슨 소리냐며 버텼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았기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소를 찾고 절차를 밟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평생 공동으로 쌓은 집과 예금이지만 명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내 몫을 달라는 것보다 나 자신을 되찾는 절차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작은 전셋집에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둘러싼 현실은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은 물론 경제적 문제까지 얽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배우자 몰래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행위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한쪽이 상대를 배제한 채 경제적 결정을 내려온 것이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만큼 황혼이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이별을 선택할까요? 첫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부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삶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재정적으로 자립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삶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셋째, 기대 수명의 연장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이 30년 이상 남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기엔 이미 마음이 멀어진 부부도 많습니다. 넷째, 은퇴 이후의 갈등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생활 리듬이 충돌합니다. 평생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힘들다. 왜 이제 와서 내 생활을 간섭하느냐. 이런 말이 반복되며 감정이 멀어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의 완화입니다. 이제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엔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조론이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지만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관계. 함께 살지 않되 완전히 끊지도 않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감정적 갈등을 줄이지만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경제력 없는 이혼은 결국 또 다른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고령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연금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가장 냉정한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회복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함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갈등이 쌓여 폭발하기 전에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중재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심리 상담이 아니라 노년기의 관계 재정비를 돕는 과정입니다. 셋째, 경제 교육과 재산 계획입니다. 노후 재정을 설계할 때 배우자 각각의 권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재산 분할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이혼 후의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넷째,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노년 이혼자는 심리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법률, 정서 상담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리셋입니다. 이혼이 반드시 나쁜 결말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보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충분한 숙고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단지 한 쌍의 부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사회적 돌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이별로 시작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가 평생을 함께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이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찾고 누군가는 다시금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위해서. 세월은 흘러도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자리에서 머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황혼의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용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는 자신을 다시 찾아 나서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누군가는 늦게나마 자유를 얻고 누군가는 비로소 진심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그 선택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용기와 슬픔이 함께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존중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은 이별 이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지막 다리가 되어줍니다. 결국 황혼이혼의 진짜 의미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묻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각자의 인생 숙제이기도 합니다.